자, 그 발견 거울 뉴런의 발견은 심오하게 바꿨다. 그 방식을 바꿨다. 뭔 방식을 바꿨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한 근본적인 인간 능력, 어떤 한 근본적인 인간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그 한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학습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즉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의 근본적인 인간 능력, 즉 뭐에 의해서 학습하기? 관찰에 의해서 학습하기. 이 당연히 관찰하다에서 나왔는데 이 옵저브라는 단어는 관찰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나 규칙 같은 걸 잘 지키는 걸 한자어로 뭐라 하죠? 준수한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뜻으로 쓰일 때 명사형의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관찰하다로 쓰일 때는 방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observation 이렇게 들어가고요. 준수하다의 명사형, 즉 그냥 준수 이렇게 들어갈 때는 observanc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는 가끔씩 이런 철자 혼용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observance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둬야죠. 자, 아이로서의 우리는 아이 시절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배운다. 많이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걸 배운다. 신생아들은 삶의 첫 주에 가진다. 어떤 경향?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 됐어. 후천적으로 어떤 경향이 아니라 선천적 경향. 똑같은 거. 근데 뭐 하려는 선천적 경향이냐? 내밀려는 선천적 경향. 그들의 혀를 만약에 그들의 부모들이 내밀면 그들의 것이죠. 그들의 것을 내밀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선천적 경향은 혀 내미는 거야, 모방하는 거야? 모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혀를 내미는 게 경향인 게 아니라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그러한 모방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낫이 있으니까 perfect. 이 지문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별거 없는데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타고난 이런 모방이라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완벽하다. 칭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 뒤에 있어요. 뒤에 나오는 말 뭐냐? 너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 혀가 내밀어지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매번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다.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어떤 매번은 못 볼 수도 있어. 네가 내미는 너의 것을 내미는 매번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누구한테 내미는? 너의 신생아한테 내미는. 여기에서 이제 C 지각동사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스틱을 내밀다라고 하면 이게 혀가 내밀어진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내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밀어진다, 삐져나온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혀가 그냥 삐져 나오는 걸 이렇게 쓰면 굳이 수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 동사 원형은 지각동사 할 때 뭘로도 쓴다 그랬냐? ing도 된다고 그랬어요. sticking out입니다. 여기서 수동이 현대 내밀어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그냥 내밀어 진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냥 이게. 다음에 그러나 만약에 네가 하면 그게 뭐였어? 내미는 거죠. 그걸 여러 번 하면 그 혀는 나올 것이다. 더 자주. 뭐보다 만약에 네가 한다면 보다 뭔가를 다른 무언가를 한다면 똑같은 걸 자주 하면 결국 여기서 얘기한 건 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자주 하면 모방률은 어떨 거다?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률은 처음에는 뭐 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할수록 확실히 모방률로 올라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기들은 뭐 한다? 옹알이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작한다. 모방하기를 그 소리들을 여기서 그들의 부모들이 생산하는 요렇게 들어간다. 훨씬 나중에는 그들은 놀아요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그리고 망치들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서 모방 그들의 부모들의 모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은 별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모방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아기 때 혀 내미는 거 모방하듯이 그냥 쭉 계속해서 모방해 나간다 정도의 뜻이고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의 현대 문화들은 일단 이것부터 해결할까요? 우리가 쓰고 말하고 읽고 우주선을 만들고 학교에 가고 그 문화들에서 한번 이니치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현대 문화들은 작용할 수 있어요. 오직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가 즉 이렇게까지 현대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오직 뭐 때문이다? 우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냐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렇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그 행동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행동까지로만 제한됐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 선천적 행동만 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대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화가 작용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선천에만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있어? 선천적 행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에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건 누차 얘기하지만 결국 장난을 충분히 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only because 다음에 어떤 내용 가능하겠어? 뒤집으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바꾸는 거야. 우리가 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적 학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만들면요. We are not 우리가 able to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behavior까지 가고 자 봐. 일부러 내가 좀 어렵게 한번 꼬아봤어요.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이게 맞게 만들 방법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행동.
이해했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로 내가 예를 들어줬다고 해서 그게 적중할 확률이 높다기보다는 말은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말장난이 들어갈 포인트라는 거. 긍정 부정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칠 수 있는. 알겠어? 그 다음에 혹은 또 왜 작동할 수 있어? 혹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바로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이야. 그러니까 선천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후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화는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많이. 그냥 뭐만 해도 보기만 해도 타인들을 보기만 해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37 목소리, 자기 목소리 어떻게 들려? 익숙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뭘로 들으면? 녹음으로 들으면. 왜? 그 안에서 그 뼈에 짓는 자 다시 만약에 내가 지금 내는 목소리를 나도 내가 내놓고 공기를 통해서만 내 귀로 듣는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그게 녹음이 된 녹음물을 듣는다고 해도 나는 다를 게 없죠. 근데 왜 즉 녹음이나 아니면 딴 사람들이 듣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왜 이게 낯설게 들리느냐 이거라고 지금. 이해했어? 왜 그러겠어 결국.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지금 남들하고 똑같이 듣지 않는 뭔가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어? 그렇죠. 이게 익스터널하고 인터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익스터널 패스는 뭐였어? 내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 공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웨이, 중이, 네이 이렇게 해서 고막을 때리는 이런 경로가 익스터널 패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디렉트리하게 내가 소리를 내면 내 안에서 이게 뭐를 울린다고?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고 이게 뭐를? 내 뼈들을 울리면서 뼈들 자체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꽂아준다 이거지 내 안에서. 그래서 두 개의 소리가 달라서 나는 이렇게만 듣다가 바깥에서 온 거를 들으면 있었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죠? 놀래 본 적이 있냐? 들어서 녹음을 너 자신의 목소리의 녹음을 들어서 놀래 본 적이 있냐?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생각해봤을지도 몰라 해봤을지도 몰라 조동사 원형이 아니라 조동사 have pp를 써서 했을지도 몰라 했을지도 몰라. 와 그게 정말로 내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인가? 이건데요. 우리말로 지금 직역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에서 하우냐 와시냐 물었어. 자 여기만 보세요. 내 목소리가 이게 동사거든. 사운드 동사 뜻 뭐야? 들리다예요. 내 목소리가 들린다. 그럼 얘는 뭐인 거야? 처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비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만 보면 내 목소리가 들린다처럼 뭐처럼 이래야 되잖아. 여기 사라진 품사가 뭐야? 명사예요. 항상 사라진 품사대로 묻는 말에 품사도 생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어떻게가 사라졌어? 무엇이 사라졌어? 무엇이 사라진 겁니다. 알겠죠? 답은 what이에요. 그런데 니네 선생님들이 문장을 또 바꿨어. 물음표가 여기서 나와. 그럼 봐요. 내 목소리가 들린다잖아요. 그냥 들린다까지만 나오니까 뒤에 사라진 말은 무엇이야 아니면 어떻게야? 어떻게가 사라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 how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like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어쩌면 너의 악센트는 더 두드러질 수도 있고 그 녹음 속에서 뭐보다 네가 깨달았던 것보다 혹은 너의 목소리는 더 높을 수도 있고 와 내 톤이 이렇게 높았나? 뭐보다 그게 너의 자신의 귀에 그래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얘기는 씀이 우리가 보이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룩하고 다른 점은 룩은 진짜로 눈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씀은 우리가 보이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런 것 같아 라는 뜻이 진짜 시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보인다는 말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의 귀에 그런 것 같은 것보다 더 높게 들리기도 하고. 알겠죠? 이렇게. 어떤 거 같은 거야? 높은 거 같은 거죠. 네 귀에는 네 자신의 귀에는 내가 이 정도 높은 줄 알았는데 외부 녹음물은 더 높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야?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 대단히 아예 다른 뜻이 그냥 높게 들려. 높은 것 같아. 이는 물론 꽤나 흔한 경험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얘 품사가 뭐죠? 내가 방금 해석 어떻게 했어? 꽤나 흔한 경험 이렇게 했죠? 그걸 쉽게 하면 경험, 명사잖아. 흔한 경험, 흔한 형용사. 근데 꽤나 흔한, 꽤나는 누구 꾸미는 거야? 흔한. 형용사 꾸미니까 뭐예요? 부사잖아. 근데 순서를 봐. 우리가 한 꽃, a flower. 한 아름다운 꽃, a beautiful flower. 한 매우 아름다운 꽃. 그럼 어떻게 들어가? A very beautiful flower. 이렇게 들어간다. 부형명. 이게 원래 올바른 순서 아니냐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부어형명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해했어? 특이한 어순이에요. 특이한 어순이니까 중요한 거고. 자, 이래서 강조할 때 부사가 이렇게 어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를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so를 쓰면 이렇게 바뀌고요. so 형어명 순서로. so가 부사예요. such를 쓰면 지금처럼 어형명. to를 써도 형어명.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여기를 만약에 so를 써놨으면 이게 so이려면 어때야 돼? 뒤에 순서가 바뀌어야 돼. so 형어명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so common unexperienced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맞춰서 순서가 따라가 줘야 된다고. 알겠어? 뜻은 다 비슷해요. 다 강조하는 뜻들이니까 부사들. 알겠죠? 네. 그다음에 자, 그 설명은 실제로 꽤나 단순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고 왜 우리 목소리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냐? 있다. 두 가지 경로들이 있다. 경로야 경로. 우리는 인식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그 경로를 통해 우리가 말할 때 자, 하나의 경로는 경로다. 그걸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뭐를 인식해?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들을 인식하는 경로. 마치 뭐처럼? 파동들처럼 어떤 이동하는 공기로부터 외부의 중간에 안쪽의 귀를 통과하며 이동하는 이게 외이, 중이, 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의 vocal cords, 우리의 성대들은 진동하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진동하기 때문에 있다. 두 번째 이제 어떤 경로? 내면의 경로가 있다. 진동들은 자, 이거 우리가 흔히 conduct라는 단어는 conduct the experiment, 실험을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conduct는
전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전도한다고. 전도. 그러니까 진동들은 뭐한다? 전도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컨덕터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 뭐 해주는 것이잖아요. 도체. 쌤이면 다 그런 거야. 전 반만 그런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알겠죠? 세미컨덕터. 반도체 할 때 도가 전도한다는 그 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동들은 전도된다. 우리의 뼈를 통해서 그리고 자극한다. 우리의 뇌를 중위와 외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타격한다는 거예요. 직접. 알겠죠? 디렉트리. 아까 외부 경로는 무조건 아우터 통과하고 미들 통과하고 인너를 때리는데 우리의 지금 이 인터널 패스는 바로 아우터와 미들을 거치지 않고 이너를 바로 때린다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이라고. 직접. 인디렉트리. 인디렉트리가 아니라 디렉트리. 네. 자, 더 낮은 주파수들이 강조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그게 만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요거 뭐하게? 들리게. 사역동사 때문에 온 동사 원형이죠.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들리게. 너 자신에게 뭐보다 그게 들릴 것보다 타인들에게 들릴 것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건 그냥 위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아래쪽에서 그냥 추가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안쪽 경로를 따라가면 어떤 주파수가 좀 더 강하게 들린다? 낮은 주파수가 좀 더 강하게 들리고 그래서 뭐한다? 이 낮은 주파수가 원래 더 이 경로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너의 목소리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깊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가 소리를 쓸 때 이런 소리를 쓰는 게 있고 이런 소리를 쓰는 게 있다고. 뭐가 더 풍성하게 들려요? 두 번째 거잖아요. 저음이 깔려 있을 때 그 저음부가 강화될 때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부분이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풍성하게 들리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 안쪽에서만 이거지 얘네들은 위쪽 그라고는 별로 상관은 없다. 다음 하나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뭐야? 이거 빠르잖아. 오케이. 자. 또 이거 나왔어요. 이거 뭐였어? 상사. 이게 상사야? 네. 못 외웠어 나. 상사. 근데 사실 우리 영어 시험에서는 이것들의 뜻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상사? 그럼 얘가 상동인가요? 네.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말장난을 칠 거기 때문에 그냥 상사가 뭐고 상동이 뭔지를 아예 암기 과목 외우듯이 일단 딱 저장을 하고 있으세요. 그냥. 알겠어? 시험 전에 완전히 알고 있고 시험 상황에서는 문제 걸려있는 부분에 말장난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자, 생물학자들은 구분합니다. 두 종류의 시밀러리티를. 일단 이 상사든 상동이든 뭐에 관한 얘기야? 유사성에 관한 얘기예요. A라는 생명체하고 B라는 생명체가 뭔가 어떤 유사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유사함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다시 나눴다 이거죠. 자, 상사의 형질들이니까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하시고 어떤 것들이 상사 형질들이냐? 가진 여기서 바로 시작이죠. 공통의 뭐를 가진? 기능을 가진. 하지만 발생한 여기서도 우리 지금 이런 걸 최근에 자주 보게 되는데 병렬인데 왜 여기는 현재인데 저기는 과거예요?
이거 상관없다고 했어요. 예. 본동사끼리의 병렬이면 본동사 형태면 되는 거지. 시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된다고. 지금 현재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금 딱 보기에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발생을 언제 했어? 과거에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현재 과거 걸어도 상관없어. 발생했어. 다른 가지. 뭐 진화의 나무의 가지들에서 발생했어. 그러니까 결국 뭐에 관한 얘기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그것의 기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의 기원에 관한 얘기. 상사는 뭐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게 된 두 가지의 유사점을 얘기를 한다. 애널로거스. 여기에는 이제 호몰로거스가 있겠죠. 그럼 이제 거꾸로 뭐 미리 얘기하면 이쪽은 어땠어요? 기능은 다른데 얘네들의 뿌리는 어땠다? 같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면 인과 센스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에서 are not the same organ. 뭐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기관이 아니다. 기능은 같지만 지금 현재 수행하는 기능은 같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게 워낙에 기원이 달라서 이것 두 가지는 같은 종류의 올겐이라고 아예 분류할 수 없다. 지금 그게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새들의 날개와 뭐? 벌들의 날개. 당연히 날개하고 날개니까 뭐야? 기능은 어때? 날기 위한 거. 기능은 같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새의 날개하고 벌의 날개는 완전히 좀 생긴 거나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곤충 날개는 되게 얇고 투명하고 막 이런데 새의 날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둘 다 사용됩니다. 뭘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이 말. 둘 다 비행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이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야? 기능이 같다는 말이죠.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제 마구잡이로 외우면 아 그래 상사니까 같은 거야 막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다르다 비슷하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다르다 뒤에 봐. 왜냐하면 무엇이든 사용되는 무엇이든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 무엇이든 다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하기는 해? 비슷하기는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면 돼. 지금 벌의 날개와 그 다음에 새의 날개를 생각할 때 날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은 같아. 그리고 당연히 날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가져야 될 비슷함은 있을 거라 이거지. 그게 뭐 바로 뭐야? 바늘처럼 생겨야 되겠어? 넓게 생겨야 되겠어? 넓게 생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두꺼우면 좋겠어? 얇으면 좋겠어? 얇으면 좋겠다. 이런 식은 비슷할 거다 이거죠. 그 말이었고 하지만 그것들은 발생했어요. 어떻게? 관련 있게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 독립적으로 발생했어요. 따로따로.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죠. 또 따로따로 발생했다고 하면 각각 발생한 겁니다. 각각. 혼동 단어가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 각각이에요. 존경하는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각각의라고. 리스펙티브인데 여기 지금 부사 자리니까 어떻게 고쳐줄까? 분리 이렇게 합시다. respective 각각.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단어를 바꾸고 싶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 뭐 아니다. respectful 아니에요. respectfully가 아니라고.
이건 존경하는 거야. 예. 진화 속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있죠. 공통되게 무언가를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공통되게 가지고 있지 않죠. 뭐를 넘어서면 그것들의 비행에서의 사용을 넘어서면, 즉 또 뭔 말이야? 기능 빼고는 같은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상동 특징들은, 형질들은 반면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를? 같은 기능을. 근데 일단은 이 말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미는 그냥 뭐냐면, 얘는 진짜로 같은 펑션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원래 의도한 말은 뭐겠어? 호몰로거스는 기능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말을 이렇게 해놨으니 이 말에 따르면 정말로 이 상동 형질이라는 거는 기능이 뭐 할 수도 있어? 때로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둘을 지금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 여기다 뭐라고 쳐놨어? 지금 X라고 쳐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쳐놨으니까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 말에 대해서는 상동 형질은 기능이 같을 수도 있답니다. 알겠죠? 같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공통된 기능을, 근데 우리 이제 설명이 편하게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가보자고. 이렇게 공통된 기능은 잘 안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뭐 했어요? 내려왔어요. 뭘로부터?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즉 기원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나타내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문법이 나왔죠. 만약에 indicate가 나타내다고 뒤에 대절을 쓸 수 있으니까 대절을 썼다라고 가정하면 뭐가 와야 돼? 절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뭐라고 해야 돼? are the same organ, 이런 식으로 써야 돼. They are the same organ. 근데 이게 대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타내는데 뭐를 나타내? 똑같은 기관 이다를 나타내, 인 것을 나타내. 인 것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본동사가 아니라 동명사니까 동명사의 주어는 뭐가 돼야 돼?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뭘로?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하게 돼 있다. 소유격이나 목적격. 이해됐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돼야 된다고. they이면 are, are면 they. 오케이? 그 다음에 being이면 there, there면 being. 이 두 가지의 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예시가 뭐가 있냐?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다른 기능을. 근데 뭐는 같아야 돼? 뿌리는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뭐입니다? 변경사항들입니다. 뭐의? for림 앞쪽 사지. 누구의? 그 조상의, 모든 포유동물의 조상의 앞쪽 사지의 변형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공유하죠. 기능적이지 않은 형질들은 공유하고 있죠. 기능은 다르잖아요 지금. 뭐와 같이?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죠. 구조만 같은, 지금 뭐냐? 뼈들의 숫자 그리고 방식들, 그것들이
그것들은 뭐겠어요? 뼈들입니다. 뼈들의 숫자와 뼈가 연결된 방식 같은 기능하고는 상관없는 형질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어넬러지를 이 상사였나요? 이 상사를 뭘로부터 상동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보통 바라봅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를 그 기관들의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것들의 가장 useless한 property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속성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 non-functional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하러 갑자기 나왔지?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non-functional이라는 말을 이어받아서 useless라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useless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게 없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설명을 이해하려나? 봐봐요. 이따 여기서부터 한번 봐봐요. 상사를 상동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non-functional은 누구 얘기였어? 상동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non-functional 즉 useless를 골라내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이 말 자체가 이미 상사를 상동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를 찾아봐도 돼요? 기능적인 거를 찾아봐도 둘은 구분이 될 거고 기능적이지 않은 부분을 찾아봐도 둘은 구분이 될 거잖아요. 이 말 이해하겠나?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이걸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useful이냐 아니면 useless냐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알겠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과연 이걸 수용이나 뒤를 아, 할까요? 듣겠지. 뭐? 왜 수업을 멈췄어 근데? 네? 수업 왜 멈췄어? 뭐? 네? 저 쉬는 시간에 미리 필기 놓으신 거죠? 이거? 네. 내가 아까 연습으로 써놓은 건데. 전지. 녹화도 잘 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 시작하시죠. 네. 아, 형용사에 두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쓸데없는 이유로 수업 중단시키지 마. 네. 이게 수식만 전문으로 하는 형용사가 있고 서술만 전문으로 하는 형용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꽃. 이게 수식이죠. 됩니다. The flower is beautiful. 이게 서술이에요.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용사는 수식과 서술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일부 형용사들이 반쪽짜리들이 있다. 알겠어?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이 alive는 서술 전문이고요. live는 수식 전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 이거 수식이야 서술이야? 살아있는 물고기. 수식이죠. 이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 live fish 이렇게 써야죠. 됐어? 근데 그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The fish is alive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딱 보세요. stay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서술 자리이기 때문에 alive를 쓴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려면 모든 해양 동물들이 호흡하는 용해된 산소의 풍성함을 누가 가지고 있다? 당연히 바닷물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시 가주어고요. 여기 대절이 진주어란 말이에요. 대리아라는 게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다. 뭐에서? 물리학에서. 자, 뭐라는 게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냐? 찬물이 보유한다. 더 많은 용해된 산소를. 오히려 온도가 낮아야 용해된 산소는 더 많다. 뭐보다? 따뜻한 물이 그러한 것보다. 대동사. 그러하다가 뭐였냐? 보유하고 있다 였단 말이에요.
보유하고 있다. 일반 동사. 그럼 답은 이것이 하나의 이유다. 어떤 이유? 차가운 남극 북극 할 때 그 극지방의 바다들이 당연히 극은 두 개죠. 그러니 극의 바다도 몇 개? 두 개겠죠. 남극 북극 이렇게 있으니까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들이 가득 차 있다.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 뭐하는 반면에 열대의 바다들은 푸르고 깨끗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인구가 있는 반면 뭐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함께 즉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들은 생명체가 넘쳐나고 열대지방은 당연히 따뜻할 거 아닙니까? 지금 푸얼리 파퓰레이티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므로 지구 온난화가 올린다니까 라이즈 아니라 레이즈예요. 올리면서 온도를 이 해양 물들의 온도를 올리면서 그것이 자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역시 가주어 진주어. 뭐가 분명하냐? 그 양이 용해된 산소의 양이 뭐 할 것이다?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된 산소의 양은 뭐 할 거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감소할 것이다. 이는 걱정스러운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재앙스러운 결과입니다. 만약에 접속사는 완벽절이어야 하는데 완벽절이면 주어부터 있어야 하는데 주어 없이 동사가 뭐냐고 물었단 말이지. 그럼 뭐밖에 안 돼? 분사구문밖에 안 돼. 그러면 생략된 주어가 뭐냐? 어디 있어? 이게 뭡니까 지금? 용해된 산소의 양이 뭐하는 거? 줄어드는 거죠. 이 줄어드는 일이 뭐하면 허락하면 허락되면 되면이겠죠. 그러니까 수동의 분사구. 계속하도록 허락되면 어디까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현재 과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분석해놨다 데이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안 되는 표식이 없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분석해놨다 데이터를 해도 되고 가지고 있다 분석된 데이터를 해도 상관없다거나 어떤 데이터예요? 나타내는 뭐라는 걸 나타내는 그 양이 용해된 산소의 양이 바닷속에 용해된 산소의 양이 이게 주어죠? 단수입니다. 단수 감소해 왔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얼마 동안 그러니까 반세기 넘는 동안 그 데이터들은 보여줍니다. 뭐라는 걸? 그 바다 산소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오고 있다는 걸 더 급격하게 뭐보다 그에 상응하는 바닷물의 이 수온의 상응하는 상승보다 더 급격하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봐요. 원래대로도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를테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이 한 1도 오르면 산소가 한 1만큼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온은 지금 뭐야? 수온은 1도, 1.1도, 아니면 1.01도에서 1.02도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도 지금 이게 뭐 한다는 거 얘는 팍팍팍팍 떨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어? 네. 온도가 이 말의 뜻은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 양은 줄 텐데 그 속도가 수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뭐하다고?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산소 수치가 물에서의 그렇게 해석하면 주어가 뭐죠? 이게 볼이 자동사기 때문에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 이렇게가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주어였으니까 해스가 되겠지만 이건 그냥 분사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산소 수치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력. 뭐에? 서식지에. 해양 유기체들의 서식지에. 전 세계에. 그리고 최근에 이는 이끌어왔다. 좀 더 빈번한 산소 결핍 사건들로. 어떤 사건들? 죽였던 혹은 제거했던 그 장소에서 없애버린다고. 장소에서 제거해버렸던 뭐를? 군집들을. 물고기, 개, 그리고 많은 다른 생명체들의 군집들. 뭐 여러 번 얘기했죠. population은 원래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인구라고 할 때는.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셀 수 있는 걸 쓸 때는 군집, 무리라고 한다고요. 무리 없네. 무리 없네. 무리. 함수 누구야? 자, 40번. 완전 건방진 원숭이, 깝치는 원숭이. 자, 이 깝치는 놈들 보고 있냐? 보고 있냐? 예. 자, 이게 라스트입니다. 뭔가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잘 안 해. 그저 좋은 거야. 이게 라스트가 좋다.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블루도 주시나요? 어? 이거만 주셨잖아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것 같아. 우리 기현이 승진한 거 봐. 세상 어떻게 살아야지. 의심을 해야지. 자, 캅친들은 뉴월드 멍키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름이라고 했죠. 대문자니까. 어떤 사는 큰 사회적 집단을 이루며 사는 뉴월드 멍키들인 카푸친 원숭이들은 이게 뭐? 원래 뜻이 포획 속에서 즉 잡혀 있을 때는 자연 상태 말고요. 인간한테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를 할 것이다. 물물 교환입니다.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하는. 지금 여기도 물물 교환이죠? 이게 원숭이랑 뭐 돈 주고받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숭이가 뭐 난 돈으로 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래할 것이다. 사람들과 하루 종일. 특히 만약에 거기에 뭐가 관여되어 있으면 음식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준다, 너한테
이 돌을 하나 준다. 그러면 너는 준다. 나한테 간식을 준다. To eat, 먹을. 그러니까 이건 누구 생각이야? 원숭이. 원숭이 생각인 거죠. 원숭이가 보기에는 내가 돌 하나 주면 인간은 나한테 간식 하나 주더라.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약에 네가 놓으면 두 마리의 원숭이들을 우리 안에 넣으면,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이 우리는 서로 옆에. 서로 서로의 옆에 있는 우리들에 놓으면, 그리고 제공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번, 1번이 누구란 얘기야? 뭐죠? 그럼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하나만 더, 계속해서 시험 대비를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영어의 문법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계속 같은 워딩을 사용하면서 계속 주지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관계사 쓰임법이라든지, 그렇죠? 자, 이걸 지우고 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얘는 품사가 뭐야?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사라질 방법은 뭐뿐이다? 분사구문이 되는 것뿐이다. 접속사가 사라질 방법은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면 얘 뭐 돼야 돼? offer, bring 돼야 됩니다. 이 and가 하나 있고 없고가 얘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다시 and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으면서 and가 있으면 뭐야? 병렬이 되고요. 병렬이니까 1번한테 맞춰주는 거고. 근데 접속사가 없다면 접속사를 생략할 방법은 뭐뿐이다? 분사구문이 되는 길 뿐이다. 알겠죠? 네, 요렇게 그들에게 제공해, 그들 둘 다에게 제공해 뭐를? 얇은 조각들을. 뭐의 얇은 조각들? 오이의 얇은 조각들. 뭐에 대해서? 얘네가 주는 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돌에 대해서 뭐에? 오이 슬라이스들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행복하게 먹을 것이다. 여기는 지금 행복하게예요. 그렇죠? 그 오이들을 행복하게 먹을 것이다. 이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행복의 원인, 그리고 여기 뒤에 이 불만족의 원인, 이 행복이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원인이 결국 뭐였죠? 상대적 공정함입니다. 알겠죠? 네. 결국 이런 실험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인간이 과연 정말 어떤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뭘로 행복을 누리느냐라는 걸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라고. 정말 물질의 절대량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어떤 물질의 상대량으로 인한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를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라고. 그랬더니 이 원숭이들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뭐인 거야? 본능인 거야. 본능.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인간 같은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뭐에서 불만족을 느끼는구나? 절대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상대적인 것에서 오는 박탈감이라는 거. 알겠죠?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자, 이때는 행복하게 먹어, 오이들을. 그러나 만약에 너가 주면, 한 멍키한테 포도를 주면 대신에, 근데 이 포도들이 어떤 포도들이에요? 선호되고 있는 포도들. 그것도 보편적으로. 거의 원숭이들이면 거의 다 뭐를 좋아한다? 포도를 좋아한다 이거지. 뭐에 비해서입니다. 이거 된 아니라고 얘기했죠. 오이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포도들을 준다면, 그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 여전히 받고 있는 뭐를? 오이를 받고 있는 그 원숭이는 시작할 것이다. 그것들을 다시 던져버리기를 시작할 것이다. 누구한테 던져? 그 실험자한테. 간단한 거니까 뭐 throw that the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대명사 목적어는 2개짜리의 사이에만 들어가야 된다고. 자, 비록 그녀가 이 불만족한 원숭이가, 자 여기 중요하죠. 이 원숭이는 여전히 집을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지불은 받고 있어요. 예. 아니 지불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얘가 어쨌든 돌을 주잖아. 예. 돌을 주면 내가 지금 뭐는 줘? 오이는 준다고. 그러니까 지불은 받고 있어요. 예. 지불은 받고 있지만 뭐를 받았어? 같은 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양 다른 양. 근데 봐봐. 자기 노력에 대해서, 돌을 찾아낸 것에 자기 노력에 대해서 어떤 양을 받았어? 같은 양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 근데 진짜 이 문장 이거를 정말 약간 아예 그냥 글을 다르게 써버리면 니네한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 문장이 이럴 수 있어. 이 원숭이는 여기 집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 빼고 이 원숭이가 집을 받았다 하고 뭐를 다른 양을 집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 뒤에 뭐야? 그래서 불만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비록 이 못 받은 원숭이가 자기 노력에 대해서는 뭐 했지만 똑같은 걸 받고 있지만 근데 다른 원숭이하고는 지금 뭐한 대접을 받고 있어?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하던 거하고는 똑같은 걸 받고 있지만 다른 애하고 비교하면 좀 다른 걸 받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같다와 다르다는 말이 쓰이는 위치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녀의 특정한 상황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았어. 자기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자기 상황은. 누구 상황이 변했어? 상대방의 상황이 변했지. 타인의 상황이 변한 거지. 예. 그 비교가 타임과 타인에 대한 비교가 만드는 거다. 그 상황을 어떻게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기꺼이 뭐 해버리려고 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득들을 다 버려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득들이라는 게 뭔데? 오이 그 자체를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만족을 누구한테? 그 실험자한테 불만족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이라도 먹으면 이익일 텐데 이걸 아예 안 먹어버리는 형상까지 나올 거다. 됐죠? 예. 오케이.